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부에서 가장 사실 최근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오해하다 보니까 이제 3년 전, 4년 전부터는 이제, 교과학습 발달사항, 그러니까 8번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있고, 그 교과학습 발달사항에 보면 성적이 나오고, 그 밑에부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그래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 역시도 각 과목별 선생님이 1000자씩 기록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500자씩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죠. 영어원이 있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도 영어원을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도 영어원을 배우는데, 요때 과목의 이름은, 영어의 실습 과정이라고 하고, 1학년 2학기 때의 과정은 영어 독해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서, 교과 선생이 틀린 것처럼 해서 적으면 500자, 500자에서 1000자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과목 담당 선생님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존재해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거는 현재 약간의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평가 방향이 다르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 8번, 그러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내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신은 제가 보기에는 서브입니다. 메인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분명히 눈길이 가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교과학습, 그러니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그러니까 내신을 빼고 내신을 지우고 교과학습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한 것만 봐도 이 아이의 성적이 몇 등급대라는 것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내신이 낮은 아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그것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실제 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얘 등급은 5등급이지만 실제로 이 아이 등급은 1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죠. 예,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를 쳐다볼 때 물론 아주 세밀하게 이제 들어갈 때는 거기에 원점수가 어떻고 표준점수가 어떻고 몇 명이 수강했니 안 했니 그렇지만 그걸 따지면서까지 먼저 읽어보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먼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만 보더라도 이 아이 내신을 평가할 수 있다면 또는 이 내신은 사실은 점수만 나온 거잖아요. 100점 만점에 90점, 100점 만점에 85점, 100점 만점에 89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 한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난이 허접하면 이 아이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은 불가능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전 시간부터 늘 해왔던 말처럼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학교생활 기록부 12개를 공개한 이유는 이 12개에 대한 기준점을 대학 레벨별로 보라는 의미에서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예를 들어 숭실대 가고 싶다, 국민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에 있는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대학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양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한양대 학생이 한양대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만큼 내 것도 기록되어 있다면 합격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에 보면 합불이 있어요. 합불이. 그 합불에 나도 그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다만 아직 대입을 올해 고3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중학교의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즉 그것 중에 내 아이는 현재 성적이 3등급 또는 4등급이니까 숭실대 겨우겨우 들어갈지도 모르고 인서울대 겨우겨우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숭실대급이나 뭐 이런 거에 맞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맞도록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모든 준비는 서울대에 맞춰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서울대에 맞춰서 나의 능력을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줘라.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전 시간에 수업을 어떻게 해라, 선생님 뭐 이런 얘기 다 했었죠. 이런 것처럼 진행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제가 서울대 아이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한 것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흔하게 써져 있는 것들은 제가 없앴고요. 그 중에서도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얘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이 수업에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애들에게 인사를 잘하도록 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 서울대학교 직윤아이 건데요. 국어원 무슨 토론대회에 참가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수집하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등 대회에 시종 성실하게 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 그죠? 뭐뭇을 자료를 정리해라, 뭐뭇을 논리적으로 뭐를 해라, 뭐를 발표해라, 이런 얘기는 쭉 해왔던 얘기죠. 항상 수업 태도가 바르고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나 성적이 우수하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돋보이며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이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독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제가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독서를 하라는 이유는 이런 다양한 시각을 전달해 주기 위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 나올 텐데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독서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 책을 읽힌다, 읽히지 않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예요. 무조건 읽혀야만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조금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혀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 학원 갈 시간에 학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책을 못 읽어. 이러면 서울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연구대는 살짝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내신의 결과도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모의고사 성적도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책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책이 소중한 이유는 제가 앞으로도 또 방송할 거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거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친구 또 인문사회, 과학, 예술 등 다방면의 책을 읽으며 특히 인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 얘는 지가 들어간 대학 카이스트 포스텍 맞나? 그 대학 다 합격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한 아이냐? 예, 완벽해요. 이런 아이 셋만 있으면 지구를 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적절하게 봅니다. 이 아이 1학년 때는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해도 2학년 때 살짝 뭐가 부족하고 3학년 때 또 그것을 보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어른인데. 다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 자녀를 쳐다볼 때 이게 보통은 평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특정한 사건에 부닥쳤을 때 그 아이가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나? 이렇게 뭉뚱그려 설명하지만 뭉뚱그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생각해 보면 내 아이의 판단력이 매우 우수하고 내 아이가 그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기록해 주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정말로 괜찮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보면 국어 2에 보면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에 능숙하다. 수업 중만이 아니라 수업 후 자신이 이해 못한 부분을 이해할 때까지 질문하는 등 지적 호기심이 매우 풍부하다.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또한 어쩌고 의견을 잘 정리하여 이해력과 응용력이 있어 주어진 문제를 논리정연하게 잘 해결한 함. 정말 괜찮아요. 수학원, 수학과 실생활을 접목한 방정식과 도형 부분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수업 시간에 활발한 발표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할 줄 아는 능력을 기름. 또한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이며 수학 외적인 내용과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또한 뛰어남. 이 여러 가지예요. 또 이 정보 시간에 보면 2학기 정보 소양 능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사물이나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보려고 노력함. 해놓고 통합적인 사고력이 뛰어남. 이런 것들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실용영어 2 보면 평소 교과서의 복잡한 문장 구조에 대해 분석으로 접근하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반 전체 분위기를 학구적으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도 표시해 놓고 어떤 경우는 그냥 해놨지만 어찌됐건 이런 내용들이 기록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특상에 보면 이런 거는 선생님이 기록해 줘야지. 맞아요. 선생님이 기록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기록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학부모님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애들이 맨날 선생님한테 짜웅해야 되느냐, 부탁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아니고요. 학교 그런 구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태도부터 어떻게 해라라고 늘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이 아이 또 보면 제가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보면 은미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은미체 활동을 제가 따로 분리했던 이유는 너무 많아서요. 또 2학년 때 보면 영문으로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서술하였으며 어법적으로도 오류가 거의 없는 문장을 완성하였음. 영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함. 그냥 내용이 꼬박꼬박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 이 학생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이 아이는 정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에 간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전형에 간 아이도 이런 거 이에 따라 우리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진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이 뛰어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에 보면
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 분위기를 주도하며 학습 의욕과 지적 호기심이 높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과 영어 어휘력이 풍부하여 뭐 이렇게 돼 있고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독해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록해주는 내용들이 이 학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기도 하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선생님이 판단한 자료들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해 주어야 하거든요. 이러려니까 내신이 적은 아이들은 기록해 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기록해 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활동한 게 없어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공부는 못해도 열심히 활동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봉사활동 실적란에 쭉쭉쭉 있었을 것이고 또 창체활동에 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에 선생님이 봤던 이 아이의 인성이나 그 근거를 바탕으로 좀 써줬겠죠. 다만 세특사항에는 기록해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 특성을 본 게 없어요. 모든 아이를 정확히 다 9등급과 아이까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맨날 잠이나 쳐자는 애들에게 기록해준다고요? 아니 그렇게 잠이나 쳐자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선생님들 그렇게 물론 가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록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능력을 이 아이가 보여야 되는데 그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행평가에서도 3등급이라고 하면 제가 이전 방송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3등급이면 수행평가도 3등급만큼만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행평가를 구체적으로 내 아이가 어떻게 해가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수준을 적어도 내신은 안 올라오더라도 내신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렇지만 수행평가는 그것과 관계없잖아요. 나의 준비에 대한 노력이 들어가 있고 나의 적극성이 들어가 있고 이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아이가 뭔가 대안을 제시해 오려니까 대안은 뭐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어디서 그냥 베껴온 것처럼만 되어 있다면 이 아이 능력을 높게 평가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민과 고민을 겸하고 또 하나 적어도 내신만큼은 애가 공부하는 것 문제는 같이 못 풀어준다 하더라도 수행평가에 대한 고민만큼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학부모가 언제나 응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르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준비해 가는 게 무엇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에게 조언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평가라는 것이죠. 물론 뭐 약간 어떤 경우에는 뭐 애들 급에 따라서는 좀 더 아빠 엄마가 공부를 해야 될 뭐 잠깐이라도 뭔가를 봐야 될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얘기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은 학교 성적은 정말 껌딱지 봐도 못한 내용처럼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학교 내신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내신이라는 게 나오지 않느냐? 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접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적이 나빠도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비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 인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 아이의 독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선생도 그 눈으로 쳐다보게 돼서 올라오게 될 거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여기에 이제 제가 그 학생부를 여기 과목별로 법과 정치, 생명과학, 일본어, 철학, 미적분원, 독서와 문법, 문학, 과학, 한국사, 실용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영어 1, 수학원 2 이렇게 그 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처럼 수업해 가고 이것처럼 준비해 가서 나를 서울대급으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렇게 과목별로 기록해 준 거예요. 앞쪽에 아이가 수학 1이 빠지면 수학 2를 기록해 줬다면 뒤쪽에 아이는 제가 뒤쪽에 서울대 아이는 예를 들면 수학 1을 기록해 줬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동해 보임으로써 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제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모델로 여기에 뒤쪽에 보면 학교생활 기록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여기 뭐 180페이지라든지 175 그죠? 175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를 그거에 맞춰서 갈고 닦으라는 거죠. 이것을 똑같이 써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 이렇다고 하면 앞쪽에 있는 교과학습 발달상학 즉 내신은 필요 없다. 그거 없어도 이 평가만으로 내신 이상의 디테일한 평가가 가능한 게 학생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정말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물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몇 번 학생부 종합전형의 등급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 최초로 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우리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하도 답답해 하니까 하도 깜깜이라고 하니까 제가 열어준 것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으로 있다.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해서 서울대를 넣었다. 그런데 떨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내신 상관없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려면 당연히 내신이 지금 꼴찌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3학년 1학기 때 가면 1등으로 올라와 있을 것이다. 나를 이 아이에 맞는 것처럼 바꿔줘라.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니까 이 각 교과목마다 다 틀리게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한꺼번에 잡아가는 게 독서다. 독서에서 다방면에 뭐를 읽고 뭐를 해라. 이런 얘기가 제가 계속해서 해오는 이 얘기가 단순히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잡고 대학에 가서도 제대로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잡스 같은 인재, 빌 게이츠 같은 인재? 그런 인재로 나갈 수 있는 아이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얘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그런 인재로 만들어가는 힘.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독서를 해라. 대학 잘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교육. 그것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 아이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우리 아이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한 번만 읽어봐가 아니라 이 엄마들하고 아이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대화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다만 너 정말 좋은 데 가고 싶냐? 아니면 뭐 서울대 연구대 가고 싶지 않냐? 가고 싶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애가 이런 걸로 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가 영어 2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어휘 학습을 꾸준히 하여 어휘력이 향상되었으며 매 단원 어휘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성실한 학습 태도를 보여줌. 늘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여
점점점 어법 지식을 습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영문을 완성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 등 점점점 등 스포츠 사회문화를 다룬 다양한 주제의 영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함. 최상위권 이렇게 이제 읽었다고 하고요. 좀 더 있는데 읽었다고 하고 이 아이가 이런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노력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냐? 알겠어? 근데 이 아이가 당장 내일부터 이런 능력이 갖춰지면서 되지는 않죠.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사실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기간에도 이 선생님은 나를 기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5등급이야. 1학년. 지금 5등급이야. 2학년인데 내가 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현재 5등급이야. 근데 내가 공부 방향을 바꾸게 되면 3학년 1학기 때나 2학기 때 너 3학년 1학기 때 분명히 내신이 2등급이나 1등급이나 올라갈 겁니다. 바꿔주기만 하면. 근데 지금 내가 공부 못하는 지금 현재 5등급 이 시절에도 선생님은 나의 싹을 보고 기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려니까 나의 행동과 태도가 먼저 바꿔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발전이 돼서 3학년 1학기 때 애가 실제로 내신이 1등급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단순히 한 번만 읽고 알았어 뭐 그 정도야 나도 알아 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너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해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지금 3학년 아이들은 3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여기에 있는 기록처럼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행동해 왔느냐의 문제이죠.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평가를 우리 아이에게 안 해줬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런 평가를 해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험 다 끝나고 남들 다 노는 시간에 이제 뭐 중간고사도 그러니까 기말고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학교 생활 끝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애들 떠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선생님도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서 또 본인이 애들 다 떠드는데 본인이 공부하고 있으면 애들도 조용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학습 분위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우 중요한 거죠. 또 학급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뭔가 나서야 하고 또 독서도 어쨌든 꼭 잘 기록하게 돼서 어떤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기록해 주기 위한 활동이나 노력 또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뭔가 제출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자기 관리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선생님도 기록해 주는 것이지 뜬금없이 막 그렇게 기록해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셔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해봤자 결국은 여기 있는 것을 읽어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해 갈 거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읽어주려면 하루 종일도 모질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몇 꼭지를 읽어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1, 2학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밑에 중학교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꼭 엄마가 원하는 대학, 뭐 엄마가 원하는 학과, 또 자녀가 원하는 학과,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